다음 상황에서 학생이 당황한 이유를 말해보자. 게시판에 곰을 대여야 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잘 읽어보니 곰이 아니라 공을 대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곰과 공, 마지막 소리 하나가 달라져서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문의 개념을 정리해보자. 물과 불, 발과 불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는 각각 M와 B, A와 U이다.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다음 단어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를 찾아 적어보자. 밥과 삽, 쌀을 익힌 음식이라는 뜻의 밥과 땅을 파는 데 쓰는 도구라는 뜻의 삽, 이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고 있는 소리는 단 하나, 바로 초성의 B와 S이다. 막다와 먹다, 통하지 못하게 하다는 뜻의 막다와 입으로 씹어서 뱃속으로 들여보내다는 뜻의 먹다, 이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고 있는 소리는 단 하나, 바로 막과 먹, 음절에 있는 중성 아와 어이다. 시작과 시장, 처음으로 행한다는 뜻의 시작과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의 시장, 이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고 있는 소리는 역시 단 하나, 작과 장 음절에 있는 종성 그와 이다. 이렇게 하나의 소리,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만화를 보고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보자. 아처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계속 느껴지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한다.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이다. 악에서 마지막에 를 발음할 때처럼 숨이 나오다 막히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박스 안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 등이 있다. 모음과 자음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는 분절 음운, 음소이고 이외에도 문자로 표기할 수 없지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길고 짧음, 즉 장단이 있으며 이를 비분절 음운, 운소라고 한다.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자. 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다. 혀의 높이와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를 합쳐서 입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단모음은 아, 에, 어, 에, 오, 으, 우, 이 이렇게 윗줄에 있는 10개이고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예, 와, 왜, 워, 왜, 의 이렇게 아랫줄에 있는 11개이다. 단모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단모음에 표시해보자. 단모음 10개는 다음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입술 모양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며 발음하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 하고 오, 으, 우, 이렇게 4개가 있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 하고 아, 에, 어, 에, 이 이렇게 6개가 있다.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보면 오, 우 모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다음 단모음을 차례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아 순서대로 점점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작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으면 입이 크게 벌어진다. 따라서 는 혀의 높이가 가장 높고 입이 가장 작게 벌어지며 아는 혀의 높이가 가장 낮고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진다. 다음 모음들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를 알맞게 연결해보자. 가 있는 이, 우는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 어가 있는 에, 오는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 아가 있는 아는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이 된다.
세 번째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혀의 최고점, 즉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입술 가까이에 있는지 아니면 목구멍 가까이에 있는지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 보면 이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고 을을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설 모음으로는 이 외에도 에, 으가 더 있고 후설 모음으로는 외에도 우가 더 있다. 전설 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을 보면 이 모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해보자. 는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양수음, 는 혀끝과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 치조음, 는 혓바닥과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경구개음, 은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연구개음, 는 목청에서 나는 소리 후음.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왼쪽에 있는 작은 글씨를 꼭 확인해 두자. 이응은 받침, 즉 종성에서 쓰일 때에만 이라고 하는 소리가 난다.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 이응이다. 발음 기관의 위치와 명칭도 꼭 기억하도록 하자. 만화를 참고하여 자음을 소리내는 방법을 정리해보자.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내는 소리. 마찰음,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 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여기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성대를 울리지 않는 안울림 소리, 무성음이고 비음, 유음은 성대를 울리는 울림 소리, 유성음이다. 가에서 말을 발음해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자. 가는 파열음, 나는 파찰음, 다는 마찰음, 라는 비음, 마는 유음. 다음 만화를 보고 보기의 자음들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나누어 보자. 안울림 소리는 다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마찰음 는 제외라는 것이다. 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를 제외한 안울림 소리 14개만 보기에 있는 것이다. 보통 소리의 예사소리는 끄, 뜨, 빠, 스, 즈.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는 끄, 뜨, 빠, 스, 즈.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 소리는 크, 트, 프, 츠가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마찰음 스는 거센 소리가 없고 된 소리만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자.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갈수록 소리의 세기가 점점 커진다거나 점점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사소리에 비해 단단한 소리가 된 소리, 예사소리에 비해 거친 소리가 거센 소리라는 것으로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다음 노랫말을 읽고 모음과 자음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자. 음운을 분석할 때에는 적혀있는 글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발음을 분석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필기하고 기억해두자. 따라서 다음 노랫말을 실제 발음 나는 대로 다시 적어본 후 음운을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표기와 발음이 다른 소록소록의 쏘, 사륵사륵의 싸,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면서 음운을 분석해보자. 다음 글을 읽고 우리말 음운 체계의 특성을 생각해보자. 중요한 부분에 같이 밑줄을 그으며 읽어보자. 모든 언어의 음운 체계가 동일하지는 않다.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로 나뉜다는 점이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 뿔, 풀 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듣고 서로 다른 말로 알아듣는다.
뿌, 의 소리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단어 뿔의 발음을 들려주면 불 또는 풀과 뜻이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뿌와 프의 구분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대화에서 오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보자. 대화를 끝까지 읽어보면 외국 학생은 챙기다, 포장하다는 의미의 싸다를 사다로 잘못 발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음은 스와 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스와 스가 단어의 뜻을 구별하기 때문에 차이를 두어 제대로 발음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음운 체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더 찾아 발표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필기해보자. 영어에서는 R 발음과 L 발음을 구분해서 문자로 각각 표기하지만 우리말은 이 발음을 구분하지 않고 리을 하나의 문자로 표기한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보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이며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우리말 자음 체계의 특성을 설명해 보자. 우리말은 뜨, 트가 각각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의 역할을 해서 달, 딸, 탈의 발음이 각각 잘 되지만 외국인은 이 세 소리를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어에서는 이 세 소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음은 T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체계로 나뉜다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 말의 뜻을 구별해보자. 사전에서 다음 두 문장에 사용된 눈의 발음을 확인해보자. 눈이 아파, 눈이 내린다. 발음해보면 첫 번째 눈을 짧게, 두 번째 눈을 길게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의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을 뜻하는 말로 짧게 발음하고 두 번째 문장의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는 말로 길게 발음한다. 우리말은 소리의 길고 짧음에 의해 뜻이 구별되므로 장단을 음운에 포함한다. 문자로 표기하지 않는 비분절 음운으로 운소라고 한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이 예를 더 찾아서 발표해보자.